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정파가 득세하여 단지 힘없는 사파라는 이유만으로 사파들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고 멸시당하던 때, 당시 소년이었던 천마신군은 그런 정파에 대적하기 위해 도둑, 자객, 나고자, 강도라 불리던 사파인들을 모아 흑풍회라는 집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흑풍회를 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마신군과 흑풍회는 정파 3다문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파의 쓰레기들을 모아 만든 집단인 흑풍회가 오래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데다, 당시 백리사후가 문주로 있었던 3다문은 거망의 현무문에 이어 가장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던 정파였기에 흑풍회가 미친 거라고 생각한 백리사후와 3다문은 선전포고를 받자마자 즉각 3다문의 정예 고수들을 이끌고 흑풍회의 진지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수적으로는 엄청난 열세였음에도 상대를 찌꺼기들이라 여겼기에 두려움 따위 없었던 3다문이었지만, 흑풍회를 상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백리사후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건 바로 그들 중에 절대 길들여지지 않을 거라던 사파 무림 최강의 천재 고수 무정도 독고결과 광혼쌍검 황보홍이 있다는 것과, 심지어 그들이 이제 갓 솜터를 벗은 미소년을 보필하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괴한 건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흑풍회의 존재였는데, 정파에게 쓰레기 취급받고 멸시당하며 원한과 분노가 쌓일 대로 쌓여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세상을 바꾸는 한 줌 바람이 되어 사라지겠다고 나선 이들이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결집하여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덤벼들자 흑풍회는 쓰레기가 아닌 무림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거대한 폭풍이 되어갔으며, 결국 흑풍회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한 3다문은 퇴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백리사후는 그들의 우두머리인 소년에게서 당시 무림의 전설로 남아있던 천마신군 재림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퇴각 이후 고민에 빠진 백리사후는 다시 싸워도 흑풍회로부터 3다문을 지킬 자신이 없으며 문파의 명예보다는 가족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뒤 직접 천마신군과 단판을 짓기 위해 흑풍회의 진지의 단신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백리사후는 자신을 천마신군이라 지칭하는 소년에게 쓰레기들로 무림 최강의 정예 부대를 만든 너라면 가능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왔다는 말과 함께 3다문 모든 이들의 목숨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다면 믿고 3다문을 넘기겠다고 제안하였고, 자신을 믿는 백리사후의 모습에 천마신군은 이를 승낙하며 오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후 천마신군은 백리사후와의 약속대로 혼란 없이 3다문을 사파에 편입시켰으며, 3다문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무림일통에 나선 천마신군은 단지 힘없는 사파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희망 없이 죽어가야만 했던 이들의 희망이 되어 그들로부터 사파들의 태양이라 불리게 됩니다. 천마신군은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인재들을 제자로 삼고 흑풍의 규모를 늘려가며 빠르게 세력을 키워나갔으나, 20여 년 전 무림의 건마혈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 무림의 피해가 극심하여 정파에서는 천하오절이 나섰지만, 천마신군은 나서지 않고 침묵하게 되면서 무림의 의혹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10여 년 전에는 송무문과의 격돌로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흑풍의 제사돌격대가 전멸당하는 치욕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 치욕을 잊지 않은 천마신군은 몇 년 뒤 초일류 고수들만으로 구성된 불패의 부대로 제사돌격대를 부활시켰고, 이후 시간이 흘러 5명의 제자 및 5개 흑풍의 돌격대와 함께 천하의 사하를 정복하게 되면서 많은 정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으며, 천마신궁은 무너져가던 사파를 일으키고 정파와 거의 비등하게 만든 전무림 최강의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전부터 천마신군은 본래 신지 환종의 후예였으나 신지에서 나와 자신의 첫째 제자가 된 백강과 함께 신지의 준동에 대해 알고 경계하고 있었으며, 건마 혈겁 사건 이후 천하오절 또한 건마가 왔다는 신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천마신군과 어렸을 적 친구였던 거망이 환영문 전 장로 관준영으로부터 신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어느 날 천마신군을 만나게 되었고, 둘은 대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둘의 대결이 어느새 깊어져 진기 대결로 이어지게 되면서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된 순간,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둘을 발견한 한비광이 둘의 대결을 중지시키려다가 대결에 말려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 한비광의 체질인 흑기공이 발동하게 되면서 천마신군과 거망 모두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천마신군과 거망이 갑자기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대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중 자세히 묘사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신지와 관련한 일을 두고 승부의 결과에 따라 일의 방향을 정하기로 했거나 또는 이후에 한비광에게 서로의 무공이 더 강하다며 마치 승부를 하듯 무공을 가르치기도 했던 모습으로 보아 시작은 친선전 정도의 대결이었지만 어릴 적 가까운 친구이자 승부욕이 강한 두 사람이 대결 중 무리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후 한비광의 도움으로 체력을 회복한 천마신군과 거망은 흡기공으로 자신들을 구해준 한비광이 건마의 혈족임을 알게 되자 자신들의 무공을 가르쳐 보기 시작했는데 한 번 본 것만으로도 무공을 익히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고 한비광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신지에 대적할 열쇠가 되어줄 인물로 판단하게 되었으며 이후 천마신군과 거망은 협의 끝에 둘 중 천마신군이 무림에 남아 한비광에게 자신의 신물이자 팔대기보인 활용도를 물려주고 제자로 삼아 성장시키는 대신 거망과 천마신군의 첫째 제자인 백강이 신지의 무림 진출을 저지하고 무림 정벌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신지로 향하게 되었으며 이후로 천마신군은 무림 일통을 전면 중단하게 됩니다. 거망과 백강이 신지로 떠난 후 천마신군은 한비광을 자신의 여섯째 제자로 삼은 뒤 활용도를 물려주고 흑풍에 제칠 돌격대를 호위로 붙여주었는데 건마의 체질을 타고난 데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무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그런 한비광을 천마신궁으로 데려오기 위해 결국 천마신군이 직접 무림으로 출두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비광이 무림에서 공격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잠시 놀라기도 하였으나 지금껏 무림에 관심도 없던 한비광이 활용도를 들고 나섰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옛 부하인 진상필이 한비광을 지키기 위해서 송무문과 분투하다 죽게 되자 직접 송무문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진상필을 공격하던 송무문 무사들을 손조차 쓰지 않고 허공선물과 산매진화로 멸각하였으며 유원찬으로부터 병력탄 여러 개를 받고도 어떠한 타격도 입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천마신군이 간단하게 날린 기공탄에 이를 막으려던 권동이 장로가 나가떨어지는 등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때 천마신군은 본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며 죽은 현우의 흑풍의 복귀를 허락하며 명예를 지켜주었는데 현우의 친구였던 홍규는 이에 감동받아 다시 한번 천마신군의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천마신군은 정보가 새나갈 것을 우려하여 직접 신지로 향한 첫째 제자 백강과 흑풍의 제1돌격대 대장인 독고결 외에는 무림일통을 멈춘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는데 무림일통에 대한 욕망과 정파에 대한 증오가 심했던 제자들은 이런 천마신군의 행보를 이해하지 못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넷째 제자 초우녀는 한비광이 정파 천운학과의 비무대회에서 대결 중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게 위장하고 이에 분노한 사파와 정파가 충돌하게 만들어 멈추었던 무림일통을 다시 시작하게 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은 천마신군이 정사간의 충돌 직전에 직접 비무대회에 등장하여 충돌을 막아내기도 하였는데 당장이라도 대격돌로 이어질 것 같았던 분위기였으나 그 자리에서 천마신군이 허공선물과 산매진화를 선보인 것만으로도 그 누구도 더 이상 천마신군에게 대들지 못하였으며 그 자리에 있었던 천하오절 약선도 천마신군이 등장하자 천마신군의 강함을 인정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천마신군은 한비광을 천마신궁으로 데려가는 것은 포기하였으며 다마린의 존재가 한비광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란 생각과 한비광이 언제까지 세상과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을 거란 말을 남기고 천마신궁으로 환궁합니다. 천마신군의 생각대로 한비광은 다마린과 여행에 나선 뒤로 무림에서 여러 일에 엮이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비광이 호역곡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호위를 자처하는 홍균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한비광이 스스로 성장할 계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비광이 송무문에 머물던 때 무림의 전란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둘째 제자 도월천이 고의로 송무문을 공격할 계략을 꾸민 뒤 천마신군에게 거짓 보고를 하였고 이를 허락한 천마신군에 의해 한비광이 있는 송무문에 셋째 제자 진풍백과 흑풍회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송무문주 유원찬은 천마신군의 제자인 한비광의 존재 때문에 문파내에서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한비광을 자신의 진정한 친구로 대해주었는데 그런 상황에 송무문이 멸문당할 위험에 처하기까지 하자 한비광은 죽더라도 직접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송무문을 위해 사형인 진풍백에게 칼을 들기까지 한 한비광에 의해 송무문과 흑풍회는 전쟁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한비광은 많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는 도월천의 보고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송무문주와 안면이 있는 한비광이라면 송무문을 위해 나설 것이라 예상한 천마신군이 한비광이 스스로의 의지로 칼을 들게 만들기 위해 이를 진행시킨 것이었으며, 천마신군은 그렇게 예상한 이유에 대해 한비광이 바보 같은 그 녀석의 핏줄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남기게 되면서 건마 혈겁 사건 당시 침묵했던 일에 이어 천마신군과 건마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게 되었습니다. 천마신군의 바람대로 한비광은 송무문 사건 이후로 장백산, 연비가, 공령 등을 거치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으며, 이후 장백산 은총사로부터 한비광이 신지로 향했다는 소식이 담긴 서찰을 받은 천마신군이 제7흑풍회와 제3흑풍회를 신지로 보내게 되면서 본격적인 신지와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중 천마신군은 어린 소년임에도 사파의 인물들을 모아 흑풍회를 결성하고, 심지어 절대 길들여지지 않을 거라던 독고결과 황보응을 자신과 함께하게 만들어 이들과 함께 흑풍회를 최강의 집단으로 만드는 등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천마신군의 업적으로 인해 흑풍회 대원들과 많은 사파인들이 천마신군을 존경하여 충성하고 있으며, 제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뒤로는 제자들을 매우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어 무림에서는 악명 높기로 유명한 제자들도 천마신군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담은 사건 당시에도 가족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지켜주어 훗날 천마신군이 지켜준 의리를 잊지 않은 백리사후는 정파의 성지인 장백산에서 만난 한비광이 사파라는 걸 알면서도 과거 천마신군이 지켜준 의리에 대한 보답으로 한비광을 구해주고 수련시켜주는 등 여러모로 도와주었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무공까지 전수해주면서 한비광이 무공은 물론 정신면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천마신군은 북해빈 궁주 단호왕과도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듯 보였는데, 단호왕은 천하오절 약선에게 보였던 모습과 달리 천마신군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무림의 골칫거리로만 알려진 병력자에 대해서도 천마신군은 병력자를 존중해 주어 병력자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때 천마신군과 약속했던 정사파와 세외의 무공을 모두 쓰는 자가 나타나자 정말 약속대로 한비광을 도와주었으며, 이후 신지에서는 천마신군이 제자와 흑풍회를 통해 자신을 호위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파의 지존의 자리에 있는 천마신군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신을 잊지 않고 인정해주는 모습에 감동받게 되자 증오의 대상이었던 무림인들의 편에 서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무림맹을 구하고 신지의 주요 병기인 분혼마인 전량을 파괴하는 등 전장에서 천하오절과 맞먹는 영향력을 보여주며 천마신군의 호의에 확실히 보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천마신군의 경우 정확한 출신이나 활용도를 얻게 된 과정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인데, 은총사나 함께 신지를 조사하던 괴계에게도 마지막에는 신지에 대해 함구했던 거망이 천마신군과 협력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지만, 어렸을 적에는 천마신군과 거망이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친했다는 거망의 언급이 있으며, 천마신군이 본래 은하상인의 소주인의 아들인 번금화로 신검교단에서 활용도를 탈취해 나온 뒤 활용도의 수련을 위해 방문한 북해빈궁에서 당시 소공주였던 단호원을 만나 친교를 맺은 후 신공을 이룬 뒤 무림일통을 위해 무림에 나왔다는 설정이 존재하지만, 오래전 게임 내 설정으로 원작에서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00여 년 전 활용도의 주인이었던 포문걸과 이후에 활용도를 자신의 신물로 삼았던 천마신군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작중 천마신군의 재림이라는 괴계의 표현을 통해 이전에도 천마신군이라 불리던 인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천마신궁은 먼 옛날 포문걸 조사에 의해 그 기틀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열혈강호 온라인 스토리의 설정까지 더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활용도의 천마신군까지 관련이 있다면 100여 년 전 자하마신을 패퇴시켰던 포문걸과 현 천마신군 사이에도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천마신군과 한상우 한비광만이 사용 가능했던 흡기공이 여러 정황상 후천적으로는 습득할 수 없어 보이며, 사은민에 의해 건마 혈족만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세 사람이 혈족에 관련해서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전에 자아마신과 혈례가 한비광의 조상으로 언급했던 그 자가 포문걸은 아니었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신지에 도착한 한비광과 함께 무림과 신지의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검왕과 백강이 큰 부상을 입고 전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후발대로 보낸 도월천은 무림맹을 배신하는 등 무림이 큰 위기에 빠진 상황에 최근 천마신군이 직접 전장에 등장하였는데, 도월천을 기로 눌러 자신 앞에 무릎 꿇리고 한비광이 활용의 힘으로 맞서던 1월 수룡륜의 힘을 간단하게 무력화시키는 등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100여 년 전 자아마신을 패퇴시켰던 포문걸과 현재 자아마신에게 육체를 빼앗긴 한상우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